단순하게 이런 15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금투세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 금투세가 부과되는 사람들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 위축으로 인해서 이런 주가 하락을 통해서 주식 투자자 우리 1,400만이잖아요. 생각보다 파장이 크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지금 뭐 그 한통연에서도 집회도 하고 요즘 1인 시위 막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투자증권 강북 더블유센터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환 영업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만나서 뵈어서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떤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2차전지 종목들 반등 나오고 반도체도 반등 나오고 해서 그러니까 지수가 좀 반등 나올 만한 이슈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이제 사우디 아람코 그 120억 달러에 대한 그 매각 이슈 때문에 이제 그 주식을 살려고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많이 팔았고, 그리고 우리만이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많이 올라간 거 불구하고도 이제 우리만의 이슈는 금투세 이슈가 아주 좀 있었고요. 금투세 이슈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이제 MSCI 리밸런싱과 그 사우디 아람코 주식 매각에 대한 이벤트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벤트가 끝나서 외국인들 자금이 일부 좀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은 됐고, 그리고 12개월 선행 PER도 한 10배 수준, 그저께 같은 10배 이하로도 떨어졌었기 때문에 충분히 싼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한 게 좀 많아서 좀 속도를 좀 내볼 건데, 첫 번째 목차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초부자 감세, 금투세, 국민기지 망가진다 이런 주제고요. 두 번째가 저한테는 뭐 전기차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원하시니까 전기차 신차 출시로 캐딘 구간 돌파 얘기, 그리고 북미 시장은 한국 배터리 3사가 장악할 것, 그리고 ESS에서도 큰 사업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광물 가격은 중내 시장과 달리 북미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2차전지 투자자를 위한 투자 전략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첫 번째 금투세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증시가 랠리가 있었는데 이게 6월 2일자 기준이고요. 코스피만 마이너스고 전 세계 증시가 다 대만 갖고는 19%부터 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15%에서 미국부터 해서 전 세계 증시가 다 상승인데 우리만 지금 꼴찌다라는 이런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금융투자 소득세 이 이슈가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요거는 그 김동원 고려대 초빙 교수님께서 이제 그 파이낸셜 뉴스에 기고를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내년에 금투세가 증시 시장을 확대시켜서 소유 중과세 정책 실패 전철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찬성하는 진영과 그렇지 않은 반대하는 진영 간에 지금 굉장히 마찰이 있는데, 그 찬성 진영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은 세금을 부과한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금투세 시행이 그 금융시장 그 증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서 너무 우려가 과장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금투세는 그 투자자들의 그 증시 이탈과 장기 투자 억제 및 증시 변동성 증대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두 가지가 상충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1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코스닥과 코스피의 개인 투자자 순매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54.5% 증가를 했고요. 실제로 개인 투자자 이탈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큰 손들이 지금 주식을 처분하고 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해외 증시로 좀 가는 게 많은데, 대외 주식 그 투자 규모가 지난 1분기, 작년 1분기에 45억 달러에서 올해 1분기에 147억 달러,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갈아타는 자본 유출 현상이 지금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수치로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코스피 합산 시가총액이 미국의 시가총액이 5위, 아마존보다 못하다는 것이고, 삼성의 시가총액이 애플 시가총액이 11%에 불과하는 것 때문에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당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부과 인원을 그 금융투자 소득 연 5천만 원 이상이 15만 명으로 추정을 했는데, 그게 단순하게 이런 15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금투세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그 금투세가 부과되는 사람들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 위축으로 인해서 이런 주가 하락을 통해서 주식 투자자 우리 1,400만이잖아요. 이게 이제 연금이라든가 ETF 이런 거 합치면 1,700만까지도 되는데, 이런 1,400몇 명이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운영을 하니까 당연히 그 운영 수익이 저하가 되겠죠. 그러면은 또 650만 원의 연금 수급가까지도 지금 피해를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증시 침체가 구조화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또 하나 금투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은 먼저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주식 손실이 발생하면은 나중에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이 이게 가장 문제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문에 이제 이런 손실 공제 등의 과세 방식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건강보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금투세를 도입할 때만 해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담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하나 문제가 금융투자 소득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돼 가지고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건보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벌어져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다 적용이 돼서 단순히 금투세 하나 도입한 데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 세수를 다 건드려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또 게다가 이제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자 과세에 대해서도 지금 반대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게 오히려 부재 감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 투자에서 얻는 소득에 대한 현행 최고세율이 49.5%인데 대신에 환매하고 펀드를 청산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매매 차익이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금투세 적용받게 되면 25%로 낮아지는 절세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또 이런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물론 또 이제 과세 기술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세밀한 준비가 선행돼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신 거는 증권 시장을 황폐화시킨다면 그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런 식의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금투세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이런 거에서 답을 해야 됩니다. 금투세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정시에서는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답을 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요게 그 금감원장 이복형 의원장이 6월 2일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고요. 그 금투세 폐지 총대 메고 또 수십만 명 손에 투자 엑소스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이제 금투세가 그 폐지가 이제 이쪽은 원칙인데, 금감원은 시행된 경우에는 즉 간접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된다라고 하면서 제도에 대한 그 전면 재검토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폐지 후 전면 재검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연말공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연말공제 등에서 손해를 입는 그 사람들이 몇천 명, 몇몇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 단위가 될 거다라고 이제 시장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증권사고 PB들 통해서 중대 주식을 정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자산 운영 업계에서는 이제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이 되면은 아까 앞선 기사처럼 그 해외 주식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이게 또 장기 투자 보유 자들이 단기 환매를 촉발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죠. 지금 장투를 한 것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5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은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팔아서 이를 피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제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은 해외 주식 투자로 투자 쏠림이 심화되고, 장기 투자 보유물에 대해서도 단기 판매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이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얻게 되면은 이걸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팔아가지고 손실 치는 거죠. 그러면 5천 원 미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매도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또 어떤 얘기도 있냐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부동산 안정대책을 여설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킨 사례까지 거론되면서 이 금투세 폐지가 최선 재설계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금감원장의 이복형 금감원장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비공개 간담회를 했나 봐요, 금감원에서. 그래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들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했고, 이제 금투세 시행 전에 불분명한 과세 대상 주문, 지금 그 건강보험이 소득으로 들어갈지 아닐지 이런 것부터 해서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세후 기대 수익률 감소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부를 촉촉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이 받을 충격. 집값은 많이 올라가니까 주택을 살 돈은 없고,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부를 촉촉하고자 하는 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이제 과세피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주가 상승 제한, 그 증시 단기 매매의 변동성이 심화되고, 납세 심의 현장 혼란 확대. 이게 만약에 내년에 이거 5월 달에 이대로 가면요, 내년에 그 종합소득 신고할 때 난리 날 거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감당이 안 될 텐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 그 납세 시스템 미비한 그 소형증권사 기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스템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그 계좌가 딱 한 개예요. 그래서 증권사 계좌 여러 개 있으면은 한 개 증권사만 딱 할 수 있고, 그게 은행이든 증권사 금융
계좌 딱 하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계좌가 뭐 대형증권사랑 중소증권사의 계좌가 있으면은 하나로 합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소증권사의 계좌가 이제 대형증권사를 만약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어쨌든 금투스에 대해서 지금 찬성과 반대하는 전문가들 다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런 금투스에 대한 쟁점을 명확히 하고 효과 분석과 문제 의식에 대한 공유를 위해서 이제 제도에 대해서 이제 양쪽 찬반 전문가들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금투세 자체에 대한 그 뭐 그러니까 돈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거 이거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지금의 그 설계 자체가 좀 굉장히 문제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에 대한 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유예든 해놓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과세 목적의 매수부에도 결정만 없어도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의 일치였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주식은 손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손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를 확정 소득에 대한 과세랑 거의 같이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 특성과 그 행위자들의 심리 동의까지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소득을 이거를 불로소득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금감원장이 이제 금수대 폐지와 그 재조정을 위해 그 다른 정부 부처와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뜻을 밝혔고, 그래서 이 금투세 설계할 당시에는 다시 비교해서 채권금리 그리고 이제 투자 주체 그때는 채권금리가 되게 낮았어요. 그리고 그 투자 주체 행태 등의 그 자본 그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이게 이제 문제 된다고 시끄럽다고 해서 미룰 게 아니라 일단 뭐 제도를 미루어도 어떻든 최소한의 구체적인 조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과세 대상자가 2022년 기준으로 15만 명이라고 하면 지금 바뀔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세무당국이 지금 그 확인 그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주식 투자자와 금융 투자 상품이 늘어서 이제 금감원에서도 해당된 자료, 협조할 자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상속세에 대해서 일단 얘기했습니다. 중견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적절하게 경영을 승계할 만한 상황을 조성하는지에 대해서 뭐 소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해당 기사의 워딩들을 보면은 금투세 시행, 해외 주식 설리 심화, 제도 폐지 후 전면 재검토 합당하다고 얘기했고, 또 이게 이거 역시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또 특히 젊은 세대 불리하다. 단기 매매, 변동성 심화가 예상이 된다는 것이라서 이런 비판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가장 그 투자자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손들의 사모펀드 투자 수익 과세가 적용이 종합소득세에서 급투세로 변경이 되게 되면은 10억 이상 초과 수익 세율이 49.5에서 27.5로 인하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이제 부자 감세 논란이 일어났고요. 이게 사모펀드에서 그 과세 분류 변경 논란은 뭐냐면 이 사모펀드의 그 소득은 배당이 있고요. 그리고 매매 차익이 있습니다. 이거 판매라든가 이제 양도 소득에 따른 매매 차익이 있는데 기존의 이 배당은 그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가게 돼요. 그러면 15.4% 원청 징수하고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들어가는데 이게 소득표입니다. 이제 여기 15 초과가 45%거든요. 10% 지방소득세 가산을 하게 되면은 49.5%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금투세 시행이 되게 되면은 환매매 양도소득, 이 매매 차액이 금투세로 적용이 되게 되면은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누님과세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49.5가 27.5%로 지금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하는데 세금이 거의 절반가량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되게 이게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어요. 금투세를 주장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뉴스가 아시아타임에 나온 뉴스가 금투세 알고 보니 초부자 감세였다라는 게 오등이 있고요. 620조 사모펀드 세금 절반으로 뚝 이렇게 기사가 났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부자 감세가 그 민주당이 이제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고 주장한 가운데 막상 금투세가 도입되면 속칭 부유층의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기사 그대로 읽는 거고요. 제 워딩이 아니라 그대로 읽고 있고, 또 이제 현행 소득법이 배당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집합 그 투자 기구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산채 파생상품 조로부터의 이익은 내년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은 그 금융소득 변경된다. 이 얘기인데 이거 앞에 요 얘기예요. 제가 이거 하면 이 얘기가 이제 기사로 난 거라서 이거는 앞에 거 말씀드린 거 설명 그대로 확인하면 되겠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게 차익이 이제 10억을 넘게 되면은 절반가량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 전에 3억 원과 5억 원 넘겨도 세율이 44.5, 46.5인데 이게 27.5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3억 안 넘으면 22%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가 나머지 이제 그 사모 주식형 펀드 이런 것도 다 연간 공제 250만 원으로 내려가고 세율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러면은 이제 부자 감세가 안 맞지 않냐라는 이 주장을 하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그 지난달 이게 5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가 640조에 달하거든요. 요게 이제 그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자금이 21조 4,340, 21조 정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한 40조에서 한 21조 빼면은 한 620조 안팎이 되는 건데, 그 자금이 세율이 49.5에서 27.5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1조가 전부 국내 주식형 펀드라 가정해도 금투세 시행이 되게 되면은 이 주식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금투세 적용이 돼버리면은 49조 최고세율 받았던 거를 27.5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그 금투세 시행이 되게 되면은 뭐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들 뭐 있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핵심은 이 620조에 대한 사모펀드의 세율이 일단 절반가량 줄어진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반발을 상당히 얘기를 하는데, 시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가 이게 가장 굉장히 독소 조항이 원천징수 다음에 환급하는 문제인데, 일반인들은 본인이 지정한 한 개 기본 계좌와 다른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원천징수되고 이후 다음에 환급받는 구조.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에 환급받기까지 투자 수익이 묶여있기에 복리효과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이거 개인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죠. 외국인과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이게 한 개 계좌, 이 한 개 계좌에서만 그 지적이 된다면 나머지는 무조건 다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하고 5천만 원 수익이 안 되면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라서, 그러면은 그 지정한 계좌 외에는 소득이 발생은 무조건 떼는 거예요. 일단 이게 되게 문제인 거죠. 사후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금투세랑 원천징수랑은 좀 맞지 않는 건데, 이게 가치 적용이 되는 유리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되는 것이고, 이게 가장 또 최근 문제된 게 한국경제에서 나온 게 아들 주식 계좌로 100만 원 벌면 금투세 인적공개를 못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은 주식 매매 차익도 소득으로 반영돼 버리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인적공제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인적공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득 요건이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알바 같은 것도 안 하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 뭐 가족 계좌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공모주 투자도 많이 하고, 자식한테 평생 물려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이렇게 주식 사고 이러는데, 그게 수익이 100만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연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 환급액이 현재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상당히 클 것이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보험료 산정 범위에도 포함이 돼 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보험료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생각보다 파장이 크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파장이 큰 건데, 이거를 왜 계속 이렇게 밀어붙일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지금 뭐 그 한토연에서도 집회도 하고, 요즘 1인 시위 막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그 촛불 집회 한번 갔었거든요. 2시간 더 서 있다 왔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시발점이 돼서 많이 그 투자자들이 상당히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단순히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게 전 국민에 다 해당되는 이슈다라는 것이고요. 앞에 계신 작가님도 이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MMF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투자 상품, 금융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 MMF의 목돈 같은 거 모아두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거기서 100만 원 거기서 소득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문제될 수 있어요. 그것도 다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쉽지 않을 문제될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박정훈의 지식한방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게 금투세에 대한 이득과 손해 보는 집단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금투세를 시행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은 외국인과 사모펀드, 단기 투자자, 법인이라는 것이고, 금투세의 시행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쪽은 개인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 뭐 개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외국인과 사모펀드 반대 개인 투자자, 장기 투자자, 법인과 개인 이렇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금 개인 투자자한테 상당히 불리한 제도가 바로 이 금투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공매도 재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공매도 얘기는 장기가 될 것 같습니다. 금지는 장기가 될 것 같고요. 이게 원래 6월부터 시행을 예정이었지만은 정부가 어쨌든 전면 금지하고 나서 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공매도 제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 한 10개월 걸린다고 해서, 그러면은 빨라봤자 내년 1월이거든요. 1월 정도. 근데 어쨌든 시스템 마련 후에 공매도를 제기하겠다는 원칙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전까지는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해서 이거 늦어질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게 지금 금감원에서 그 불법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막는 이제 중앙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 또 한국 거래소도 그 KRX 공매도 중앙 정원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당국과 이제 그 거래소가 양쪽에서 준하고 있고, 이래서 한 10개월에서 1년 걸 거니까 올해 안에는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복헌 금감원장이 법 개정이 없어도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그 대형주도 좀 밀렸었는데, 이거는 좀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이제 공매도 이슈는 좀 시장 영향을 주기에는 좀 나중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요 타임폴리오에서 그 무차익 공매도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폴리오 운영 그 싱가포르 법인이 SK 하이닉스 등의 무차익 공매도 거래가 적발돼서 3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그 미공개 이용 등의 이제 불공정 거래 성격이 아닌 단순 실수로 밝혀지면서 한 1,800만 원 정도 감경 조치를 받았다 그러고, 이런 이제 그 이번 공매도 위반 조치가 알려지면서 어떤 시장의 신뢰에 대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감원도 이제 공매도 전사 추진에 속도를 낸 만큼 앞으로 단순 과실의 경우에도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단 있고요. 그 뉴스에서 나온 얘기고, 또 이제 실제로 22년도에 그 SK 하이닉스, LNF, LG 이노텍 세 종목에 대해서 13억 6,100만 원 규모의 무차익 공매도를 거래한 사실이 적발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싱가포르 법인이 그렇게 한 걸 잡아낸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3억 4,820만 원에 대한 과징금을 타임폴리오 싱가포르 법인에다 부과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가 없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라서 한 1,800억 정도를 감경을 해줬다라고 하고요. 펀드 규모가 2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전체 1%를 안 되는 미비한 수준이라서 어떤 부당 이득이 크지 않다는 것도 이제 고려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근데 싱가포르도 그 타임폴리오 자산 운영의 싱가포르 법인이 이게 그 국내 본부랑 별개로 자체 펀딩한 뒤에 이제 자체 운용으로 이루어진 구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국내 본부도 싱가포르 법인의 그 무차익 공매도 사실 인지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거를 공매도를 방지하는 시스템 마련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그런 정도라서, 아마 공매도 쪽은 올해 안에는 어렵다. 최소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니까 빨라봤자 되는 1분기로 생각하셔서 그거를 일단 좀 접어주실 것 같고, 지금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금투세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그간에 이제 적발된 그 무차익 공매도 자체가 대부분 내부 총재라든가 이 시스템 미비에 따라서 발생한 거였다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주식을 빌리거나 빌리지 않은 주식을 착각해가지고 공매 주문하거나, 다른 부서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 이미 빌려준 거를 보유했다고 중복으로 계산해서 이제 공매도를 하거나, 또 이제 그 빌린 주식 수를 내부 시스템에 잘못 입력해가지고 장고하지 않았고 매도하는 주문 등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의도성이 없더라도 이걸 단순 과실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엄하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공매도 주문하는 입장에서도 다 조심을 하게 될 거거든요. 시스템을 완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되게 엄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어쨌든가 우리가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간에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싱가포르 법인이라 해서 국내 법 몰랐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국 시장에서 거래하려게 되면 당연히 한국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 함영일 금감원 부원장께서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올해까지는 이 공매도 이슈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